미슐랭 식당에서 와인을 바꿔치기 한다는 그 뉴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별 3개의 식당. 우아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완벽한 한 끼,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급 식당의 87%가 메뉴 표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설계일까요? 하얀 식탁보, 반짝이는 은식기,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이 진짜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단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거짓. 그게 미슐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첫 번째 챕터.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며 먹는 그 식재료, 정말 메뉴판에 적힌 그대로일까요? 이탈리아 알바의 화이트 트러플. 1kg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사치품. 그래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메뉴에 트러플 오일이라 적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하세요. 시중에 유통되는 트러플 오일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 송로가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합성 향료일 뿐이죠. 주방에서 셰프가 그 향료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손님은 향에 감탄하며 비싼 돈을 지불하죠. 하지만 그건 트러플의 향이 아닙니다. 시판 트러플 오일의 무려 99%가 진짜 송로 없이 만들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사프란, 캐비어, 와규. 비싸기로 유명한 이 재료들 모두 가짜가 횡행합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은 종종 평범하기 짝이 없죠. 이름이 비쌀수록 가짜가 많아진다. 이게 식재료 시장의 슬픈 법칙입니다. 화려한 단어에 너무 쉽게 속지 마세요. 사프란. 1g의 가격이 금보다 비싼 향신료. 그래서 옥수수 수염을 빨갛게 염색해 섞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값비싼 이름엔 늘 그림자가 따릅니다. 그 그림자를 알아채는 손님은 정말 드뭅니다. 진짜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시판 제품의 70%가 표시와 다르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두 번째 챕터. 메뉴에 적힌 원산지. 정말 그곳에서 온 게 맞을까요? 나벨의 거짓말을 파헤쳐 봅시다. 와규. 일본의 그 명품 소고기. 하지만 한국 식당 메뉴에 적힌 그 와규가 정말 일본에서 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식당을 단속한 결과 한우라고 표시된 일부 식당의 약 30%가 실제로는 값싼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켜 팔고 있었습니다. 참치 초밥. 한 점에 10,000원이 넘는 그 빨간 살, 하지만 그 참치가 정말 그 종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님은 색깔만 보고 믿는 거죠. DNA 검사를 해보면 초밥집 참치의 절반 이상이 표시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참다랑어 대신 훨씬 저렴한 어종이 슬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연어, 광어, 도미. 모양만 비슷하면 다른 어종이 들어가도 손님은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메뉴는 그저 라벨일 뿐이고 진짜 정체는 가려지죠. 당신이 먹은 그 생선, 정말 그 생선이 맞나요? 의외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캐비어. 진짜 철갑상어 알은 가격이 천정부지죠. 그래서 다른 생선 알의 검은 색을 입혀 캐비어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라 적혀 있어도 정작 시료를 검사하면 전혀 다른 생선 알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검은 색소만 잘 입히면 손님은 거의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세 번째 챕터.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선함이라는 그 말, 정말일까요? 시간표를 들여다봅시다. 오픈 키친도 사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손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안쪽에서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곳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 주방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재료를 손질하고 1차 조리를 끝내죠. 오전엔 수비드 진공팩에 담아 장시간 저온 보관합니다. 오후엔 예약 분량만큼 미리 나누고 손님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재가열하고 플레이팅을 마무리합니다. 수비드. 진공 포장한 채로 정밀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익히는 기법. 효율적이고 맛도 일정하지만 신선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죠.
고급 식당 주요리의 무려 65%가 손님 주문 즉시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걸 재가열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셰프가 마지막 손길로 플레이팅하는 그 모습. 화려한 한 접시 뒤에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끝난 조리, 빠르게 데워진 소스, 그리고 정교한 연출이 숨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 평균 12시간, 재가열 비율 65%, 주문에서 서빙까지는 단 3분. 즉석 조리 100%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식당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진공 포장된 채로 며칠씩 냉장 보관된 재료들. 이걸 그날 만든 신선한 요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방금 만들었다는 그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주방의 시간표는 우리의 상상과 사뭇 다릅니다. 네 번째 챕터. 음식뿐 아니라 손님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도 정교한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메뉴판은 그저 종이가 아닙니다. 글자 크기, 위치, 가격 표기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손님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가격 심리는 단 3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일부러 비싼 메뉴를 눈에 띄게 배치합니다. 그 옆에 적당한 가격대의 메뉴를 놓죠. 그러면 손님은 비싼 것에 비해 적당해 보이는 그 메뉴를 자연스럽게 고르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진짜 팔고 싶었던 메뉴입니다. 오늘은 이 와인이 정말 좋습니다. 서버의 그 한마디가 손님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 추천에는 흔히 맞은 유리라는 숨은 이유가 따라붙죠. 고급 식당의 손님 조종 트릭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첫째, 가격의 원 표시를 지워 지출 부담감을 줄입니다. 둘째, 메뉴 이름을 시적으로 길게 만들어 가치를 부풀리죠. 셋째, 매장 음악의 템포로 손님의 식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넷째, 와인잔은 빨리 비워지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조명의 색온도, 테이블 사이의 간격, 의자의 높이, 잔의 두께까지. 이 모든 것이 손님의 감정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 계산된 선택들입니다. 당신이 그 식당에서 쓴 그 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와인 한 잔만 마시려던 손님이 어느새 2잔, 3잔을 비웁니다. 우연일까요? 잔의 모양과 서버의 타이밍이 이미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당신이 골랐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고급 식당의 진짜 일입니다. 선택은 종종 환상에 가깝죠. 5번째 챕터.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평가하는 미슐랭 별 자체는 과연 어떨까요? 별의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별은 누가, 어떻게, 왜 주는 걸까요? 그 답이 사실은 가장 흐릿합니다. 프랑스 타이어 회사가 만든 빨간 책 한 권, 그 안에 별 하나가 한 식당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느 전직 미슐랭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받는 식당이 아니라 별을 받는 게임을 하는 식당이 살아남는다고요. 미슐랭 평가자는 익명입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앉아 식사하고 자기 직업을 절대 밝히지 않죠. 하지만 식당들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미 읽고 있습니다. 미슐랭을 노리는 식당의 전략은 정교합니다. 첫 주엔 평가자의 방문 패턴을 분석하고 한 달 전부터는 특정 메뉴와 좌석 배치를 정비합니다. 의심되는 방문일에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최고급 재료만 투입하죠. 그 뒤엔 이미지와 평판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별을 받은 식당들 사이엔 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코스 구성, 비슷한 화법. 어쩌면 그게 바로 게임의 정답이죠. 프랑스의 한 경영 연구에 따르면 미슐랭 별 하나를 받으면 식당 매출이 평균 20% 가까이 뜁니다. 식당들이 별을 향해 그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누군가에겐 평생의 짐을 안깁니다. 별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마지막 챕터.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먹고 있는 걸까요? 진짜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별이 없는 작은 식당. 시끌벅적한 테이블.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찾던 진짜 한 끼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별의 개수가 식당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뒤로는 별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이름과 마케팅 뒤에는 결국 한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정성을 담는다면 그게 별의 유무보다 훨씬 더 큰 가치죠. 별이 아니라 정성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미식이라는 단어에서 진짜로 얻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작은 식당들, 손맛이 가득한 가정식, 동네 시장의 진짜 음식. 별이 없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별이 아니라 진심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이지만 결국 모두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먹을 그 한 끼, 그게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당신의 식탁이 곧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답입니다.